여기 충당금과 준비금. 교재는 252페이지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장, 11장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일단 10장은요, 우리가 퇴직급여 관련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쪽은요, 반드시 쪼개주시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제도 뭔지 아시죠? 맞죠?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한 외부 금융기관에서 주는 거고, 맞죠? 또는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 줄 수 있죠? 맞죠? 회사가 여러분들 다 적립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회사가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일단 퇴직급여 제도에 이해해보면, 일단 이미 다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회 적립. 사회는 회사 외부에 적립한다라는 거고, 이건 어디에 적립하는 거냐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내 적립은 뭐냐? 사내 진짜 적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내 적립은요, 그냥 우리 세법에서는요, 회사 외부에 적립하지 않으면 그냥 사내 적립이라 불러요, 그냥. 아시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래요. 100원인데, 이렇게 회사가 직접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100원 주는 거 있잖아요. 요게 내부 적립이에요. 실제 내부 적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부 적립 아니면 내부 적립이라 표현하는 거고요. 맞죠? 요게 이제, 우리가 사내 적립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가 사회적립은 퇴직연금제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퇴직연금제도는 법인이 외부의 금융기관에게 우리가 퇴직금을 넣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퇴직금을 실제로 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80% 이상만 적립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에서는 100% 다 적립하잖아요. 맞죠? 그럼 비현실적인 회사를 배우신 거고. 맞죠? 80% 이상만 적립하면 되니까 회사들은 80% 딱 거의 대부분 적립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80원을 예금화 적립을 하고요. 예, 나중에 이제 임직원이 퇴사할 때 80원은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나가는 거고, 나머지 20원은 이제 퇴사가 우리가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왼쪽 제도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 회사가 망하면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한 푼도 없죠. 맞죠? 그래서 IMF 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전을 받아야 내가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제도를 세법은 되게 싫어해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주는 걸, 너희들 망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원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자,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면 종업원은 한 푼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최소 80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80원은 건져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지금 우리 정부는 되게 좋아해요. 알았죠? 일단은, 자, 그거를 생각하시고요. 뭐, 이거 딱히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무시하시고요. 여러분들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배우셨죠? 이건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충당금이 뭐냐면, 우리가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 추정액 있죠? 퇴직금 추정액을 우리가 충당금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건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 해보실게요. 자, 우리가 확정급여형 있죠? 우리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인이 외부에 있는 본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우리가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회사의 자산이지 퇴직금을 준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실제 회사는 퇴직금을 100원을 줘야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임직원이 퇴사를 하는 시점에 그때 우리가 충당 추계액이 없어지는 거지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안 준 거니까 추계액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추계액이 존재한다라는 건 충당금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자, 반면에 우리가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 보실게요. 우리가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개인의 퇴직금 계좌에 퇴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개정 과목을 퇴직급여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계속 주고 있는 거니까 추계액이 존재해야 하네요. 우리가 추계액이라는 건 퇴직급여 추계액 회계 1급 때 배우셨죠? 퇴직급여 추계액은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죠. 추정되는 퇴직금 부채. 근데 얘는 우리가 추정되지가 않죠. 왜냐면 계속 퇴직금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추계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추계액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충당금이라는 부채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당금이 부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당금이 있으려면 확정급여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계좌에 계속 적립하는 거지 실제로 임직원한테 주는 건 임직원이 실제 퇴사할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임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추정되는 부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확정급여형을 가정을 하고 출제를 해요. 그렇죠? 확정급여형이어야지만 충당금이 존재하는 거지 기여형이면 충당금이 없거든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실기 입력할 때 기여형에다가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거 할게요.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추계액 있잖아요. 이 추계액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에 큰 걸 써요. 세법은 무조건. 이 추계액을 x 1과 2. 둘 중에 큰 것을 잡는다라는 걸 꼭 외워주시고요. 그렇죠? 반드시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10장하고 11장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적 개념이냐 단기 개념이냐가 진짜 중요해요. 누적이냐 단기냐 뭐냐. 자, 우리가 추계액은 뭐냐면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종업원이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 될 것 같은지 우리가 추정한 부채 잔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채는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누적이에요, 누적.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올해 퇴직금 비용으로 얼마를 세법으로 인정받을 거냐, 송금을 구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부채 잔액이 곧 회사의 비용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랬을 때 이 추계액은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죠,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 재경관리사나 아니면 세무사, 회계사에서 배우는 국제회계 기준, 걔네들이 추계액이 달라요. 알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상장기업 아닌 회사나, 아니면 우리가, 그 국제회계 기준 안 쓰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기말에 모든 임직원이 기말에 다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줘야 될 퇴직금 추정액, 그게 일시퇴직 추계액이에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추계액을 냈어요.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 있죠. 요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은요,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맞죠? 그냥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줘요. 이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져 있고요. 실제로 보험 계리사분들이 이걸 구하세요. 보험 계리사분. 그래서 그분들이 숫자 잘 다루시죠? 그분들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은 그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추계액은 세법은 둘 중에 큰 거를 쓴다라는 거 꼭 암기해 주세요. 아셨죠?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요, 만약에 내가 이제 1기 말에
차변의 퇴직급여 100. 대변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2기 말에 추계액이 3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기 말에 추계액이 300원. 그럼 우리가 2기 말에 부채가 잔액이 300원인 거지 비용이 300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곳이 주로 이제 회계하고 많이 유사한 게 대손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손충당금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올해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요? 기말에 예상 먼저 하고 이미 있는 설정 전 잔액 빼서 나머지를 비용 잡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전부 다 비용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말에 부채 잔액부터 먼저 추정을 해요. 추정하고 이미 있는 잔액을 빼서 나머지를 우리가 비용 잡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기 말에 부채 잔액은 300원이죠. 근데 이미 퇴출 잔액이 100원은 있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올해 비용될 금액은 200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들. 차변에 퇴직급여 200. 대변에 퇴충 200. 이렇게 잡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 계상액은 회사가 기록한 비용이지 부채 잔액이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항상 여기에는 기말의 부채 잔액부터 먼저 구하고 설정전 잔액을 빼서 올해 연도에 송금될 금액을 구해요. 이걸 설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되는 지출 있죠. 예상되는 지출, 예상되는 현금 지출 없는 거 있죠. 그걸 미리 비용하는 걸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회계에서. 맞죠? 자,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 자, 이제 갑자기 개정 과목 이상하죠? 뭐냐면, 여기 오실게, 여기 세법상 개정 과목이 여기. 자, 세법은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게 있고요.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뭐냐면은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거예요. 외부 적립이 없어요. 외부 적립이 없어도 세법상 인정되는 부채를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회사가 저희 퇴직금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래 인정해 줄게 부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충당금은 뭐냐면 이건 반대 개념이겠죠. 퇴직연금 충당금은요 외부 적립이 있어야 돼요. 세법에서 인정되는 부채. 외부 적립이 있어야지만 세법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우리가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그럼 제가 모르고 아이고 왜 주었냐. 아까 이랬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말에 퇴직금이 300원이 예상되는데 이미 설정전 잔액이 100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충.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왜 줬나? 기말에 아까 추계액이 300원이었죠? 근데 이미 100원 있어가지고 200원을 우리가 대변으로 퇴출을 늘렸잖아요. 일단 차변을 무시하실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 200원은 여러분들 실제 퇴직금 준 거예요? 퇴직금 줄 것으로 예상되는 건데 미리 비용했죠? 그쵸? 그래서 올해 그래도 부채를 인정해 줬죠? 그럼 올해 부채를 인정해 준다라는 건 차변에 그만큼 비용이 와요. 그럼 비용이 온다라는 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순간 그만큼 세금이 줄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연도에 부채를 인정받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비용으로 미리 인정받는 거죠. 왜냐면 얘는 미래에 나갈 부채지 지금 부채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미래에 나갈 퇴직금이지만 지금 미리 부채로 인정받는 거죠. 부채로 인정받으면 차변에 비용이 와가지고 회사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잡으시고.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 배우셨을 때 연충이라고 배우신 적 있어요? 연금? 배우신 적 없고 전부 다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고 됐을 거예요. 퇴직, 급여, 충당은 처음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외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든 외부 적립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든 전부 다 개정 과목이 퇴직, 급여, 충당, 부채예요. 되세요? 받으시면 안 될까? 되게 중요해요. 세법 말고 회계. 회계는 외부 적립을 하든 외부 적립을 하지 않든 우리가 부채로 인정하는 개정 과목이 전부 다 퇴직, 급여, 충당 부채예요. 맞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추계액의 100%를 전부 다 부채로 인정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되는 세법상 부채가 원래 플레임은 퇴직, 급여, 충당금이잖아요. 얘를 퇴충이라고 좀 하게, 퇴충? 됐죠? 그리고 외부 적립이 있어야지만 세법에서 미리 우리가 부채로 인정해 주는 거, 미리 부채로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연충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좀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은 외부 적립하는 걸 정말 권장해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외부 적립을 하지 않고 회사가 퇴직금을 준다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망하면 진짜 퇴직금 하나도 못 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세법은 지금 현재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채로 인정 절대 안 해줍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세법. 자, 회계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추계액의 100%를 다 부채로 잡는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세법은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부채로 인정, 지금은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100% 미리 부채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아예 부채를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근데 제가 배웠을 때만 하더라도요, 뭐 옛날 사람 같긴 하지만, 이게 2016년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법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는 이 퇴직급여 충당금 있죠? 이걸로도 한 30% 정도 인정해줬어요. 인정해줬다가 정부가, 야, 이것 좀 장려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외부 적립을 장려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내부 적립, 즉 외부 적립하지 않는 부채를 갑자기 야 30%에서 0으로 줄여버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이 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속 시간, 연도가 지날수록 5%씩 내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를 줄였어요. 맞죠? 그래서 뭐 2010년도는 30%였다가 2011년도 25%였다 계속 줄였거든요. 알죠? 그래서 2016년도 현재 2016년도부터는 외부 적립 없으면 부채를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시험에 이 퇴충이 의미가 없어요. 예전 2016년도 전엔 나왔거든요. 의미가 있어서. 알죠? 근데 2016년도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사장된 지가 꽤 됐어요. 잘 안 나온 지가. 거의 한 5년째 안 나오고 정말로 딱 없어진 회차 그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인정 이제 하다가 안 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2016년도부터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출제를 안 해. 안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 퇴충, 이 연충인데요. 근데 이 연충을 이해하시기 위해선 퇴충이 돼야 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퇴충은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연충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설명드릴 거예요. 연충에서 필요한 것만. 아셨죠? 그래서 일단 퇴충은 안 중요하다. 우리 시험에서야 별로. 알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이제 분개를 해볼게요. 분개로. 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퇴직급여, 우리가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적립과 내부 적립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할게, 퇴충.